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우리 커머스와 관련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올라온 전병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벌써 우리 커머스가 6월 2일 날 오픈해서 한 달이 좀 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열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6월달 마감을 하고 오늘은 조금 더 약간 한산해진 것 같아요. 좀 쉬어가는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7월달에도 회사에서 내놓은 멋진 프로모션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시겠지만 요즘은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냥 뭔가 꾸준히 한 가지만 잘하면 먹고 사는 게 지장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한 가지만 꾸준히 해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는 때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만큼 워낙 세상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그 발전 속도에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맞춰가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늘 이제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야, 앞으로 다가올 이 엄청나게 변하는 세상을 어떻게 준비할까 늘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속칭 말하는 뭐 코인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이런 여러 가지 관심을 갖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인들한테 쉽게 어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달성하기에는 그것도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많은 고민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3년 전에 이 회사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사업을 잘 진행해오던 과정에 작년 2월 10일 날 라이센스가 나왔었거든요. 그 회사 이름이 해피코예요. 해피코. 근데 해피코가 3개월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약간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지 하여간 경쟁사들의 어떤 시기에 의해서 회사가 그 라이센스가 해지가 돼버렸어요. 5월 20일 날. 그래서 저는 이 회사를 가장 믿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글로벌로 들어오는 회사들이 만약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가 해지가 됐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99% 회사들은 그냥 미련 없이 본국으로 철수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는 오히려 당연히 라이센스가 해지되고 나서 더 공격적으로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더 큰 그림을 그려보자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 준비하는 과정을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넘게 준비해서 드디어 6월 2일 날 완벽하게 모든 법적인 문제를 다 해소하고 시작을 한 회사가 바로 이름을 바꿔서 우리 C커머스라는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의 어떤 굳건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유통을 많이 해봤지만 유통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요. 결국은 회사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일을 진행하느냐 관건이에요. 저도 여러 가지 유통을 회사를 해봤지만 우리 사업자들은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중간에 회사들이 정책을 마음대로 바꾸고 또 회사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해봤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늘 보면은 어떤 피해자가 생기면 사업자가 그 몫을 다 책임져야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늘 우리가 한 곳에 머무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회사가 더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봤고 그 과정 안에서 이 회사는 멋지게 앞으로 미래에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마련해놨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제 이름은 전병이고요. 우리는 우리 드림팀의 리치그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여기 보니까 연배가 저랑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예전 같으면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평균 한 70까지만 살다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80까지만 살다 갔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죠? 말 그대로 100세는 기본이죠. 그만큼 많은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때가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아갈 때 과연 뭐를 준비해서 살 것인가가 문제라는 얘기죠. 예전 같으면 뭐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생각은 좀 바뀌었지만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당연히 부모님 노후는 자식들이 책임져야 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한 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 그대로 각자의 노후는 본인이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됐다. 이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엔에서 보고한 내용을 봐도 그렇죠. 자, 유엔에서 세대 구분을 해놨어요. 여기서 보시면 65세까지가 뭐예요? 청년 세대, 청년. 말 그대로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결과를 만들어가는 세대가 바로 청년 세대가 65세까지로 규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청년 세대에 만든 본인의 어떤 노력과 아니면 노하우를 밑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삶을 준비하는 시기가 뭐죠? 중년이죠, 중년. 중년 세대가 몇 세까지예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 79세까지예요. 79세까지. 즉 그 얘기는 뭐냐면 79세까지는 일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일하면서. 그래서 과연 우리가 79세까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느냐는 얘기죠. 실제로 요즘은 옛날에는 뭐 정년을 보통 60세 정도 보장했었는데 제 친구들 보니까 한 55세 되면 전부 다 정년퇴직해요. 그리고 그 능력이 없으면 중간중간에 퇴출시켜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요즘은 오히려 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가 더 어려운 시기란 얘기죠. 그러면 내가 퇴직을 하고 나서 80세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해가지고 먹고 살 거냐는 얘기죠. 무엇을? 만만한 게 뭐예요? 예전에는 만만한 게 뭐 아파트 경비 이런 것들인데 요즘은 경비도 나이 들면 써주질 않는데 아예. 그 정도로 이제는 이 나이 드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별로 없다. 자, 그러면 과연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뭔가 준비할 것인가?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 바로 뭔가 대안을 제시해 드릴 것이고 이 대안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한번 준비해 보자는 마음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마이크가 왜 이래요? 육성으로 해야겠다. 마이크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인데 그러면 세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요즘은 아시겠지만 뭐 인공지능, 뭐 빅데이터, 여러분이 쓰고 있는 휴대폰 SNS를 통해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요즘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파업을 한다고 공식 선언했죠. 노조가 파업을 한대요. 왜 파업을 할까요?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해외 생산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또 물가도 올라가고 금리도 올라가니까 월급 올려달라. 자기네들이 마지막 남은 일자리를 어떻게든 좀 빼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는 파업을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올해 안에 대한민국에 또 공장 하나 짓는 걸 시작한대요. 그러면 공장을 짓게 되면 당연히 노조가 더 늘어나겠네요? 아니, 노조 때문에 골치 아픈데 공장을 또 짓는데 한국에. 근데 중요한 것은 새로 짓는 공장은 노조가 필요 없는 공장이에요. 누가 일을 해요? 말 그대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 자동화된 공장을 짓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점점 노조라는 게 개념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4차 산업시대가 와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뭐 IoT,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가 그 일을 대신한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는 70세가 넘으면은 면허증을 반납하라고 하죠. 그렇죠? 면허증 반납하면 교통카드를 30만 원짜리 지원해 준대. 왜 반납하라 할까요? 70대 넘으면. 반응 속도가 느리니까 자꾸 사고율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자진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카드를 한 30만 원짜리 지원해 준대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가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바로 완전 자율 자동차가 곧 나오게 되거든요. 즉,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요? 목적지만 설정하고, 자, 어디로 가자 하면 알아서 자동차가 간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정말 편리한 시대가 이미 곧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편리한 시대를 여러분 것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죠. 무슨 대가가 필요하죠? 무슨 대가? 뻔하잖아요. 돈. 아, 이런 자동차가 뭐 몇 천만 원 할 것 같아요? 보통 5천만 원 이상이 억 단위로 넘어갈 거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노후에도 이렇게 멋진 삶을 살려면 노후에 준비한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러한 멋진 삶이 와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해 놨을 때 이러한 멋진 일들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건은 뭐예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과연 그 준비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요즘은요, 젊은 친구들이 한 직장에 얽매여서 상사의 지시를 받고 억압돼서 일을 하는 일들은 꺼려한다고 해요. 작년 연말에 KBS 뉴스에서 보니까 여론조사를 했대요. 젊은 친구들, 20, 30대 젊은 친구들에게 자, 안정적이고 보수가 많은 직장이 있어요. 근데 그 직장은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해야 되는 직장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직장은
보수는 좀 적지만 네가 자유롭게 자유로운 시간을 통해서 원할 때 일을 하고 원할 때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과연 당신은 어떤 직장을 택할 것입니까? 하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무려 80%의 젊은이가 보수는 적어도 내 자유로운 시간을 쓸 수 있는 직장을 나는 택하겠습니다 하고 여론이 조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만큼 이제는 바로 젊은 친구들은 보수는 두 번째이고 자유로운 삶을 선택하는 것이 본인의 어떤 지상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는 직업군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직장에 얽매여서 일을 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직업을 택해서 일을 하는 일들, 바로 그것이 바로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직장이에요.